스티브 마이런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오늘 중앙은행 연준이사에 공식 취임했습니다. 임기는 내년 1월 31일까지며 연준이사직 수행기간 동안에는 백악관 직무가 무급 휴직 상태로 유지됩니다. LA 총사관이 오늘 출입기자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조지아주 현대차 LG엔솔 공장에서 이뤄진 불법 체류자 단속과 관련해 LA 총사관 관내에서도 한국 국적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졌습니다. 전국 유권자 등록의 날을 맞아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에서도 관련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한인 유권자들의 등록도 이어졌습니다. 무비자용 전자여행 허가서 발급 수수료가 이달 말부터 2배 인상됩니다. 단기 방문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거라는 전망입니다. 이스라엘이 지상 집중작전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작전은 가자지구 최대 도시인 가자시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메디케어는 매년 건강보험을 5점 만점으로 평가합니다. 2025년 에스티바 헬스는 캘리포니아에서 4점 이상 받은 우수한 건강보험 중 하나입니다. 에스티바 헬스 가입하셔서 많은 혜택을 누리세요. 자세한 내용은 지금 바로 1888-688-8584로 전화주세요. 매일 아침 마리아, 샘, 알렉스, 에이미는 단지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닙니다. 꿈을 만들어가고 있죠. CBB는 각 비즈니스의 이야기를 알고 고객 한 분 한 분께 꼭 맞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저희가 만드는 것은 단지 금융거래 관계가 아닙니다. 고객 한 분 한 분과의 파트너십입니다. CBB뱅크, 고객 한 분 한 분을 위한 금융 파트너십을 만듭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같아서, 건강을 책임지는 마음이 같아서, 한인 사회를 아끼는 마음이 같아서 서울 메디칼 그룹과 한미 메디컬 그룹이 하나가 됩니다. 더 나은 한인 사회의 미래, 더 나은 의료 시스템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족처럼 하나가 됩니다. SMG.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와 의약품 관세를 다시 들고 나왔습니다. 수익성이 좋은 품목이라면서 자동차 관세율 25%보다 더 높은 관세를 예고했는데 한국의 미국 수출품 1위인 자동차에 이어 2위 반도체까지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어두운 전망이 나옵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빈 방문을 위해 영국에 도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빈 방문은 2019년에 이어 두 번째로 영국이 미국 대통령을 두 번째 임기에 국빈 초청한 건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을 나서는 길에 다시 관세를 언급했습니다. 25%인 자동차 관세를 타협해서 15%로 낮추면 미국 업체들이 피해를 본다는 우려에 대해 자신은 아무것도 타협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어떤 것들은 더 많은 관세를 낼 수 있다며 반도체와 의약품을 콕 집었습니다. 자동차보다 이익률이 더 높다고도 강조했습니다. Like chips could pay more, pharmaceuticals could pay more. You know, there's a bigger margin.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한 높은 관세를 예고하면서 특히 반도체에 대해선 관세율 100%를, 의약품에 대해선 150에서 250%를 거론한 적도 있습니다. We'll be putting a tariff on of approximately 100% on chips and semiconductors.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 매각에 대해 중국과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틱톡의 미국 내 사업 지분을 미국 기업이 인수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We have a framework for a deal, and I anticipate on Friday, when President Trump has a phone call with Party Chair Xi, that the two of them will agree on a final deal. 반도체는 자동차에 이어 한국의 대미 수출 2위 품목입니다. 트럼프 뜻대로 상당한 관세가 부과될 경우 우리 경제에 또 다른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스티브 마이런이
오늘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이사로 공식 취임했습니다. 마이런은 오늘과 내일 열리는 연준 통화정책 결정기구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금리 결정에 한 표를 행사할 예정입니다. 연준은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마이런 신임이사가 엘리자베스 브렌츠 10일 순회 항소법원 판사 주관하에 취임 선서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이런은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해왔고 지난달 아드리아나 쿠글러 전 연준 이사가 임기를 5개월 앞두고 조기 사임 의사를 밝히자 트럼프는 마이런을 후임에 지명했습니다. 전날 연방상원은 마이런 임명안을 찬성 48표, 반대 47표로 가결했습니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는 고용시장의 약세를 고려해 올해 첫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현재로선 금리가 0.25%포인트 인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마이런은 0.5% 이상의 인하를 주장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마이런은 높은 관세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고 이민 단속 정책은 오히려 주택 수요를 줄여 물가 압력을 낮출 것이라 주장해왔습니다. 마이런이 연준 이사직을 수행하는 동안 백악관 직무는 무급 휴직 상태로 유지하며 연준 이사 임기는 전임자의 자녀 임기인 내년 1월 31일까지입니다. 한편 민주당은 마이런이 백악관 직책을 유지한 채 연준에 합류하는 것을 두고 트럼프의 꼭두각시라 비판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에 위치한 100년 된 고층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한 명이 숨졌습니다. 현장에는 소방관 100여 명이 출동해 1시간 만에 불길을 진압했지만 인명피해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소방국에 따르면 화재는 오늘 새벽 2시쯤 5번가와 메인 스트리트 인근에 위치한 12층 규모의 로슬린 호텔 7층 코너 유닛에서 발생했습니다. 불이 꺼진 뒤 진행된 유닛 수색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견됐으며 사망자 신원은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건물 주민 대부분은 대피하지 않고 건물 내에서 대기했으며 다른 부상자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건축안전국 직원들도 투입돼 화재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방화수사팀과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로슬린 호텔은 1914년에 고급 호텔로 문을 열었으며 현재는 아파트 건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젯밤 로스앤젤레스 노스힐스 지역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20대 후반으로 추정되는 한 여성이 총격을 당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경찰국에 따르면 사건은 어젯밤 11시 30분쯤 405번 프리웨이 인근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했습니다. 다수의 총격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피해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여성은 여러 발의 총상을 입은 상태였고 현장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피해자 신원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며 노숙인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주변 CCTV 확보와 목격자 제보를 통해 용의자를 추적 중에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경찰국 크리스틴 모젤 형사는 이번 사건이 갱단과 직접적으로 관련됐다는 단서는 없지만 노스힐스에는 여러 갱단이 활동하고 있으며 과거에도 여러 총격 사건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LA 총영사관이 오늘 출입기자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조지아주 현대차 LG 엔솔 공장에서 이뤄진 불법 체류자 단속과 관련해 LA 총영사관 관내에서도 한국 국적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이 잘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도 이뤄졌습니다. 이유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LA 총영사관에서 출입기자 간담회가 진행됐습니다. 조성호 부총영사의 주관으로 이뤄진 이번 간담회에서는 최근 이뤄진 조지아주 현대차 LG 엔솔 공장의 사례처럼 불법 체류자 단속에서 체포돼 구금 중인 한국 국적자들의 지원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중점적으로 논의됐습니다. LA 총영사관은 미국 관계기관 측과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검거 사례가 확인되는 경우 전화통화나 직접 면담을 통해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관련 사례 2건이 접수된 상태로 확인됐습니다. LA 총영사관은 구금된 한국 국적 불법 체류자들의 경우 조속한 시일 내 한국으로 송환되는 것을 희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빨리 한국으로
통영에 가고 싶다라고 해서 그 부분은 저희도 협조를 해서 거의 구금된 지 거의 한 달 안에 아마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이민당국에 검거돼 두 곳의 수용시설에 수감 중인 한국 국적자들은 언어 소통에 대한 어려움과 음식에 대한 불편함을 겪고 있지만 수용시설 상태는 열악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입에 맞지 않는다 뭐 이런 부분은 하지만 시설이 거기처럼 뭐 이렇게 뭐 얼른 나온 것처럼 그렇다는 그런 얘기는 안 하시더라고요. LA 총영사관은 오늘 간담회에서 최근 임기를 마치고 귀임한 영사들의 후임 영사들을 소개했습니다. 신임 영사들은 각각 정무와 입법, 경찰, 보훈, 운영 업무에 투입됩니다. LA 총영사관은 오늘 간담회에서 한국의 달인 10월 중 한글날 기념식 등 12개의 관련 행사가 이어질 계획이라고 안내했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후보자 모집 마감과 관련해 접수자가 미달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민원전화 서비스 연결에 대한 교민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문제점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시스템 개선 작업 등으로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오늘은 미 전역에서 예비 유권자들의 등록을 돕고 선거 참여를 호소하는 전국 유권자 등록의 날입니다. 한인타운에서도 오늘 유권자 등록 부스가 설치돼 한인들의 등록을 도왔는데요. 특히 오는 11월 선거에서는 선거구 조정 주민 발의안 투표가 예정돼 있어 한인들의 관심과 참여가 매우 중요합니다. 윤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국 유권자 등록의 날인 오늘 LA 한인회와 한미연합회가 함께 타운 내 쇼핑몰에 유권자 등록 부스를 설치하고 홍보에 나섰습니다. 스태프들이 일일이 다가가 등록 여부를 묻고 필요할 경우 현장에서 등록도 도왔습니다. 평일 오전 시간이었지만 적지 않은 한인들이 등록 부스를 찾았습니다. 일부는 새로 유권자 등록을 하기도 했고 우편 투표를 받지 못한 한인 유권자가 등록 여부를 재확인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또 선호 정당을 바꾸는 한인 유권자도 눈에 띄었습니다. 편안하고 좋지요. 예, 이런 거 있어야 되지. 모르는 사람한테는 있어야 이게 편안하죠. 그동안 유권자 등록을 안 하셨었나요? 했지요. 했는데 지금 그전 것이 이렇게 연결이 잘 안 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선거에 참여하셔서 투표하시면 저희 한인이 파워가 세지고 목소리가 커져야 되겠습니다. 특히 오는 11월 4일 치러지는 특별선거에서는 캘리포니아 선거구를 조종하는 주민 발의안 투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후보 선택이 아닌 단순 찬반을 묻는 발의안 투표지만 결과에 따라 연방 하원 의석수가 큰 영향을 받게 되는 매우 중요한 선거입니다. 통과가 되면 민주당이 훨씬 유리해질 거고 통과하지 못하면 공화당이 유리해지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한인들 특히 민주당을 지지하시거나 공화당을 지지하시는 분들한테는 그걸 생각해 보시고 오히려 더 쉽게 참여하실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11월 선거의 주민 발의안 내용을 잘 알고 있는 한인 유권자들도 있었습니다. 선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만큼 소신껏 투표에 참여하겠다는 생각도 드러냈습니다. 이유가 있으면은 당연히 재설정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어떤 그 정책적인 공화당이나 민주당 쪽에 어느 한쪽이 유리하다 그래서 선거구를 재조정한다는 거는 조금 더 신중하게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각 정당마다 자기네들의 그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거에 좌우되지 않고 그냥 소신껏 이렇게 투표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오는 11월 4일 특별선거에 대한 우편투표 유권자 등록 마감은 10월 20일입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마감일을 놓쳤다 하더라도 사전 투표센터나 당일 현장에서 조건부 등록과 투표가 가능합니다. LA 한인회는 이후에도 선거일까지 회관을 방문하는 한인들의 유권자 등록을 도울 예정인데 시민권을 새로 취득한 예비 유권자 외에 우편투표 신청 또는 한국어 선거 안내 책자 신청을 원하는 한인들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이어지고 있다. 내 손에서 가능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가능성이 도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도전이 성공으로. PCB의 능력이 나의 능력으로. 내가 만난 새로운 능력. PC빌리티 PCB뱅크. 미국을 방문할 때 반드시 신청해야 하는 이스타 비용이 오는 9월 30일부터 기존 21달러에서 40달러로 2배가 인상됩니다. 미국 방문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수수료가 인상되기 전 미리 이스타를 발급받아 두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KBTV 전상희 기자입니다. 이달 말부터 미국 무비자 방문에 필요한 전자 여행 허가제 에스타 수수료가 2배 오릅니다. 연방세관 국경보호국은 오는 30일부터 에스타 수수료가 현행 21달러에서 40달러로 인상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인상으로 단기 여행객들에게도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한국을 비롯해 비자 면제 프로그램 적용을 받는 국가 국민들이 미국을 단기 방문하려 할 때 내야 하는 수수료 부담이 높아지게 됐습니다. 에스타는 한국과 유럽연합 회원국, 일본, 호주 등 41개국 국민들이 비자 없이 최대 90일 동안 미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사전 허가하는 제도입니다. CBP가 밝힌 새로운 수수료 에스타 비용은 프로세싱비 10달러와 허가비 30달러입니다. 만약 신청이 거절될 경우에는 10달러의 처리비를 제외한 30달러는 돌려주게 됩니다. 한편 연방이민서비스국은 내부 지침서를 통해 영주권 심사관들에게 공적 부조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현행 연방이민 국적법에 따르면 비자 영주권 신청자는 현금 보조금이나 장기 요양시설 의존 등 정부 지원에 주로 의존하지 않을 것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I-485 신청서 57번에서 66번 항목 공적 부조 관련 질문을 누락 없이 작성하도록 강조했으며 불완전할 경우 보완 서류 요청이나 기각 통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다수의 신청자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재정 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며 보증인은 연방 빈곤선 대비 최소 125% 이상의 소득 능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보증인의 재정 능력이 부족할 경우 신청인은 추가 심사 없이 곧바로 불허 판정을 받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자시티에 대한 지상 집중 작전을 공식 개시한 데 이어 친이란 반군 후티의 근거지도 공습했습니다. 유엔 조사위원회는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서 대량 학살을 저질렀다는 보고서를 내놨는데 이스라엘은 거짓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안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자 지구 최대 도시 가자시티로 탱크와 군용 차량이 이동합니다. 이스라엘이 현지 시각 16일 가자시티 장악을 위한 지상작전에 돌입했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괴멸시키겠다는 명분입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번 작전이 몇 달간 계속될 수 있다고 예고했습니다. 지상전이 시작되고 하루 동안만 팔레스타인 주민이 70명 가까이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의 근거지도 공습하며 전선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후티가 운영하는 매체는 현지 시각 16일 오후 이스라엘 군용기가 예멘 북부 호데이다 항구를 공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해당 항구가 이스라엘과 동맹국을 공격할 무기 운송에 사용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כוחותינו פועלים בכמה וכמה זירות. לפני דקות אחדות הטייסים שלנו תקפו את נמל חודדה בתימן, זה נמל האספקה הראשי של משטר הטרור של החות'ים.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서 대량 학살을 자행했다고 규정한 유엔 조사위원회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위원회는 대량 학살 협약에 규정된 5가지 대량 학살 행위 중 이스라엘이 집단 구성원 살해와 의도적 생활 조건 파괴 등 4가지를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The ongoing genocide in Gaza is a moral outrage and a legal emergency. Member states must act now. 이스라엘 정부는 보고서가 왜곡됐고 거짓이라며 조사위를 즉각 해체하라고 반발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할리우드의 전설로 불리는 명배우 로버트 레드포드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수많은 명작 영화를 장식한 로버트 레드포드가 향년 89세를 일기로 생을 마쳤습니다. 고인의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레드포드가 오늘 유타주 자택에서 평온하게 눈을 감았다고 전했으며
구체적인 사망 원인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1936년생인 레드포드는 1960년대 중반부터 할리우드 대표 배우로 자리매김해 1969년 내일을 향해 쏴라로 세계적인 스타덤에 올랐습니다. 영화 팬들에게는 아웃 오브 아프리카와 업클로스 앤 퍼스널 등의 작품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또 제작자이자 영화 감독으로 아카데미 감독상을 받기도 한 그는 1981년 썬댄스 영화제를 창립해 전 세계 독립 영화의 발전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얻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건강보험사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의 브라이언 톰슨 최고 경영자가 총격 살해됐었죠. 용의자로 지목된 27살 루이지 만조니가 법원에 넘겨져 재판을 받고 있는데 살인 혐의는 기존대로 유지됐지만 테러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됐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뉴욕주 1심 법원인 맨해튼 형사법원의 그레고리 카로 판사는 오늘 만조니에 적용된 테러 목적을 위한 1급 살인 혐의를 기각했습니다. 만조니가 건강보험업계 종사자를 위협하거나 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증거를 검찰이 대배심에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다만 테러 목적과 별개의 2급 살인 혐의는 유지됐습니다. 2급 살인 혐의가 유죄라고 판단될 경우 만조니는 여전히 종신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조니는 볼티모어의 한 사립고교를 수석 졸업했고 펜실베니아 대학교에서 컴퓨터공학 학사와 석사 학위를 취득한 엘리트로 밝혀져 미국 사회에 충격을 더했습니다. 엘빈 브레그 뉴욕 맨해튼 지검장은 지난해 만조니를 재판에 넘기면서 무섭고 치밀하게 계획된 표적 살인이라며 이를 통해 충격과 위협을 의도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만조니는 연방 및 주 차원에서 벌어지는 재판 모두에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오늘 하락했습니다. 3대 지수가 모두 약세를 보인 건 7일 만인데요. 개장 초 강세가 약세로 뒤집혔지만 하락폭은 미미했고 하루짜리 반짝 하락으로 끝날 거라는 기대감도 형성됐습니다. 다우존스는 개장 내내 뒤처진 반면 내스닥과 S&P 500은 각각 8일 연속과 5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비록 초반 강세에서 하락 반전했지만 상승 모멘텀이 여전히 건재함을 입증한 모습인데요. 발표된 8월 소매 파배 지수는 헤드라인과 근원 모두 예상보다 증가했습니다. 전달과 전년 대비 모두 상승했습니다. 반면 엔비디아가 나홀로 이틀 연속 약세를 보였음에도 매그니피센트 7 중 4종목은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지난 5월 중순 이후 4개월 만에 6일 연속 상승한 테슬라가 분위기를 다시 한번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나 내일 예정된 금리 인하와 파월 의장의 발언을 앞두고 긴장감이 확산되면서 투자 심리는 오늘만큼은 버티지 못하고 팔자 쪽으로 좀 더 기울어진 중립에 머물렀습니다. 지금까지 김지한이었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